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부에서 진로 체험 업무 맡고 있는 기초학력 진로교육과 김성현 사무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교육부 진로체험 지원센터 관련한 주요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교육부가 조금 생각하고 있는 진로체험 지원센터의 역할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4월에 저희가 발표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과 올해 1월에 저희가 게재해 놓은 진로교육 내실화 기본 계획과 관련한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24년 센터 관련한 주요 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진로체험 지원센터에게 기대하는 역할입니다. 우선 진로체험 지원센터의 역할은 2018년 저희가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함께 발간한 진로체험 지원센터 길라잡이에도 나와 있고, 저희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작년에 만든 진로체험 지원센터 성과지표 개선안에도 상세한 좀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를 보시면 물론 알 수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진로체험 지원센터의 기본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사회의 진로교육 인프라를 좀 구축하고 확대하는 역할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연결고리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지역사회 진로교육 인프라 조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진로체험처 발굴과 관리,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진로교육 자원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진로체험처의 발굴과 관리에 있어서는 지역 내 다양한 진로체험처를 발굴하고 이를 좀 꿈길이나 학교의 안내서 같이 제공을 하면서 학교와 학생들에게 좀 다양한 진로 체험 경험에 대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그리고 발굴된 체험처들을 좀 관리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질 좋은 진로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에 부족한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프라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 지역과의 좀 지역 격차 없는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진로 체험 지원 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시고 학생들에게 제공하여서 다양한 진로를 학생들이 탐색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이 두 번째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 진로교육 자원 확대입니다. 자원봉사자나 대학 그리고 기업 등 다양한 지역사회 인적 물적 인프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와 센터가 같이 연계하여서 진로교육을 할 인력과 공간 그리고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역할은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결고리입니다. 이 역할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진로체험처의 연계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진로체험처를 찾을 때 꿈길과 관내 인증기관 같이 다양하게 진로체험 지원센터 내에 다양한 체험 인프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진로체험처들을 학교와 연결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는 학교에서 학기나 학년의 진로교육 일정을 구성할 때 센터가 함께 참여하여서 관내에 있는 진로교육 자원과 학교 진로교육을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진로 연계 교육이라는 게 도입되고 이제 단계적으로 확대돼서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5년 같은 경우에는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학생들이 본인의 좀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학교랑 이제 진로체험 지원센터가 함께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초중등 파트의 진로교육의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비전 및 추진 과제는 저희가 작년 4월에 발표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중에 있는 내용인데요. 전 국민의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이라는 비전 하에서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 미래사회 대응 역량 강화, 지역사회의 진로교육 지원 역량 강화, 그리고 진로교육 대상을 전 생애로의 확대, 이렇게 4가지 대응 전략을 저희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앞단의 3개가 초중등 진로교육과 좀 연계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 개발이라는 추진 과제 하에서 초등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진로 수업과 상담을 좀 활성화하고 진로 교육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추진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사회 대응 역량 강화 같은 경우에는 미래 역량을 기르는 진로 교육에서 신산업 분야 진로 체험처 발굴이라든지 좀 창업 체험 교육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3번째, 지역사회의 진로 교육 지원 역량 강화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진로 교육이라는 추진 과제 하에서 진로 체험 지원 센터의 좀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연계한 진로나 창업 체험 창업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 운영하는 등의 추진 과제를 통해서 초중등의 진로 교육을 좀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 중에서 이런 앞서 보여드린 그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저희가 올해 2024년 진로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을 교육부에 게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과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데 이거를 대비해서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 내용이 들어있고, 이거 관련해서는 진로 연계 교육과 초등 진로교육 강화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번째로는 지역사회 연계해서 진로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이 세부 과제 안에는 진로체험 지원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3번째 과제로는 초중등 신산업 분야 미래사회 대응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초중등 창업체험교육 지원 체계 강화 내용이 들어 있고요. 4번째는 진로교육 정보망 통합 운영 및 고도화라는 내용이 들어 있고, 이 세부 과제로 꿈길 및 인증제 운영이 들어 있습니다. 이 4가지 대과제 안에서 진로체험 지원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과 꿈길 및 인증제 사업이 아무래도 진로체험 지원센터 담당자 분들께는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고 가장 좀 챙겨 주셔야 할 사업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이 2 과제를 기반으로 센터 관련해서 주요 사업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진로체험 지원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왼쪽에 조금 깨져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당 내용은 저희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추진 개요는 다음과 같고 주요 사업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요 사업 내용은 센터 역량 강화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점센터 협의회를 운영하고 신산업 분야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거점센터 협의회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작년 말에 이제 시도교육청 장학사님들께 좀 협조를 구해서 지역 시도마다 좀 거점 진로체험 지원 센터를 지정하고 교육부에 안내를 달라라고 말씀드려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센터 간의 사업 또는 협의회를 거점 센터에서 맡고, 그리고 또한 시도 간에 이루어지는 협의회의 경우에도 거점 센터를 저희 교육부에서 좀 요청을 드려서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센터 간 사업이나 협의회의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에 또는 시도지원청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국적으로 열리는 거점센터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진로교육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시도에서 지정이 완료가 되면 세부 계획을 시도교육청과 진로체험지원센터 분들께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때 협의회 때 건의 사항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이런 거를 좀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다른 시도와도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센터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발전하는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센터 운영 및 신산업 분야 진로 체험 등 컨설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함께 진로 체험 전문 멘토단을 운영을 할 거고요. 이 멘토단을 통해서 연수라든지 이제 개별 센터에 찾아가는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가 5가지 신산업 분야, 디지털 기술, 모빌리티, 첨단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미래의 농업 이렇게 5가지 신산업 분야 진로 체험 프로그램의 수업 안내서와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좀 진로 체험 지원 센터에서 운영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좀 맨 처음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싶으면 개별적으로 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함께 컨설팅을 나가서 이런 신산업 분야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센터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역사회 연계 협력을 통한 진로 체험 활성화 사업을 이제까지 지금 한 7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고 다만 이제 이런 사업을 작년에 개발했던 신산업 분야 프로그램 중심으로 좀 공모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시간 문의사항 해결인데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나 아니면 꿈길 운영지원센터 쪽으로 센터 운영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꿈길 체험처에 대한 문의사항, 학교와의 연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콜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즉각적으로 문의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저희가 꿈길 및 인증제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이것도 주요 사업 내용 위주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꿈길 운영이고 저희는 꿈길의 활용도 제고를 중점적으로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꿈길의 시스템 운영이나 꿈길을 통한 매칭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아직 학교도 그렇고 센터도 그렇고 조금 체험처도 그렇고 꿈길에 대해서 활용도가 낮다는 좀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활용도를 좀 제고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일단 작년에 그 진로 전담교사 부전공 연수하시는 한국교원대와 협의를 해서 이제 올해부터 부전공 연수 과정에서 꿈길 활용 연수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시도교육청과 지원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전담교사 연수에서도 이제 대한항공회의소 쪽과 좀 연락을 해서 연결이 되어서 진로 전담교사 대상으로도 꿈길 활용에 대한 연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민간 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도 좀 꿈길과 인증제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꿈길에 많은 질 좋은 체험처가 유입되고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뢰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꿈길 자문위원회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운영을 해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또 건의사항이라든지 개선할 사항을 저에게 말씀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기능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증기관 발굴 및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2월 26일 지난주 월요일에 인증제 공고가 나갔고 지금 한창 많이 인증기관을 발굴 진행 중이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인증제 같은 경우에도 상하반기 연 2회 인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만 올해의 경우에는
좀 질관리 인증기관 질관리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일단 사후 점검을 통해서 강화할 예정인데요. 사후 점검 관련해서는 기존에 했던 9월부터 10월까지의 사후 점검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좀 센터에 말씀이 있으셔서 이거를 기간을 조금 늘리고, 그리고 인증 기관의 질 역시 조금 더 엄선된 인증 기관, 그리고 좀 질적 수준을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그런 질을 조금 높이려고 합니다. 이 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인증 유지 기준을 조금 더 엄격하게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좀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이루어지는 인증제 사업 안내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제 인증기관 수기 공모전, 작년에 처음 시작했던 수기 공모전이 이루어집니다. 센터 여러분들께서는 좀 인증기관 관내에 있는 인증기관들과 함께 이 수기 공모전에 참여를 해주셔서 많이 홍보도 할 수 있고 좀 진로 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좀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좀 세부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대한상공회의소 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주실 거고요.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뭐 휴식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뭐 자유롭게 문의 사항 말씀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